안녕하세요. 공정하고 정의로운 투자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페어십의 공정주식입니다. 모든 투자 전문가들의 실력을 검증하고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성공 투자를 이루는 그날까지 페어십 모바일 앱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페어십은 주식 전문가들의 실력을 검증하는 앱입니다. 해당 영상은 페어십 모바일 앱에 올라온 추천주와 정보들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직접 추천주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 부분을 참고하세요. 오늘은 2차 전지 1탄에서 언급해드린 배터리 관련 내용인 전고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고 이해가 안 가신다면 여러 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2차 전지 3탄인 전해질과 전해액 영상에서도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2025년에는 전고체 전지의 시장 점유율이 액체 전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상용화는 아직 멀었다. 2030년에 겨우 10%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은 왜 전고체로 바꿔야 하는지, 전고체가 상용화되기까지 어떠한 기술이 필요한지 보고 관련주들의 최근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액체 전지와 전고체 전지의 도식화 그림인데요. 왼쪽 그림이 전해액, 그러니까 액체 전지인데 가운데 전해액이 오른쪽 그림의 고체로 대체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액체 전지의 폭발 사고 영상을 한번 볼게요. 테슬라의 차량 폭발 사고인데요. 폭발의 이유는 액체형 배터리의 문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액체 전지를 사용하는 모든 차들은 폭발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5월에 중국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충전 중이었는데 주인이 얼마나 낙심을 했을까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또다시 테슬라의 폭발 사고인데요. 뉴스에서 이날에만 2건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사실 배터리 폭발 사고는 우리에게 익숙한데요. 갤럭시 노트 7도 그랬고 아이폰 또한 폭발 사고가 있어 왔습니다. 리튬은 물에 닿는 순간 반응하는 데다가 물과 반응해서 생성된 기체는 가연성 물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느리게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저렇게 위험한 것을 우리는 차에, 핸드폰에 들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핸드폰은 방수가 된다고 해서 물속에서 사용하기도 하죠. 리튬은 가연성 물질이기 때문에 현재 액체 전지인 리튬 이온 전지는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이에 따른 화재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고체의 방향성을 그림과 같이 보고 있는데요. 에너지 밀도 또한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액체 전지 기술로 kg당 200W를 1시간 동안 충당할 수 있는 밀도를 전고체를 사용하면 2배 넘게 오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고체를 쓰면 kg당 200W를 2시간 이상 충당할 수 있다는 거죠. 차체의 효율이나 공간 확보 등 모든 면에서 작은 질량으로 높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게 좋잖아요. 액체 전지의 에너지 밀도가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는데 전고체는 한 티어 높게 성장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리튬 이온 전지는 개당 3.6V를 가지는데요. 액체 전지의 경우에는 특정한 케이스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7.2V를 만들기 위해서 케이스 2개를 써야 됩니다. 고체 전지의 경우에는 2개를 그냥 붙여서 케이스 하나만 만들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차량의 단자는 15V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이게 사실 3.6V 전지 4개를 직렬로 연결해서 14.4V로 대체하는 건데요. 고체 전지를 사용한다면 이때 케이스 4개를 1개로 줄이니까 무게절감은 엄청나겠죠? 이제까지 액체 전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를 상쇄하는 전고체 전지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폭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죠.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고출력 전지를 만드는 데 매우 유용하게 쓰이고요. 제조 원가를 낮추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 또한 낮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온도 범위가 넓은 장점이 있는데요. 이를 설명하기에는 화학식을 넣어야 돼서 생략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한민국의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서 고체 전해질을 검색해봤습니다. 등록된 특허의 개수가 16,000여 개밖에 안 되는 것에서 느껴지는 만큼 상당히 최신 기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등록된 특허 수를 연도별로 나타내면 우상향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점점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현재까지 고체 전해질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크게 황화물계, 산화물계, 그리고 폴리머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개라는 용어를 참 많이 사용을 했죠. 이 뭔 개소리! 각각 여러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새로운 물질을 발굴하고 테스트해보고 적합한 것을 찾은 후에 성능 개선과 양산 준비를 하게 됩니다. 신물질 개발부터 양산까지 몇 년 이내로 해야 되니까 기업들이 상당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영상들에서 기업들이 몇천억 원씩 이렇게 투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단순히 양산을 위한 설비를 짓는 게 아니라 연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 전고체 전지 상용화를 가장 먼저 할 것으로 보여지는 황화물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용화에 가장 앞서는 이유는 높은 이온 전도도가 있습니다. 액체와 거의 동일한데요. 그러니까 단점만 해결되면 바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전극과 전해질 간의 계면이 형성돼서 전자가 이동하기에 용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고저항층이 가끔 발생하니까 상용화하기 전까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요. 또 수분과 반응을 합니다. 그럼 공기 중에 사용을 못하겠죠. 자, 다음으로 산화물계를 보겠습니다. 이온 전도도가 액체계의 10분의 1이어서 상당히 상용화에 근접해 있다고 보고 있고요. 황화계와는 달리 공기에 접촉해도 안전합니다. 하지만 입계 저항이 크고 계면 형성 자체가 잘 안 되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셀을 대형화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공정이 비싸요. 혹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했다는 기사가 뜨면 주가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여러분들 잘 메모를 해두시고요. 단적인 예를 들어서 어떤 기사에 LG화학, 황화계 전해질 수분 반응 억제에 성공 이런 내용이 뜨면 LG화학 주가가 상승하겠죠. 이제 폴리머로 넘어갈 텐데 상용화랑은 거리가 가장 멀지만 개인적으로는 가장 성공되길 기대하는 기술입니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는 이미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화면을 종이처럼 손으로 저렇게 돌돌 말아도 디스플레이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돌돌 말아도 되는 핸드폰 또는 태블릿은 나오지 않고 있나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배터리가 휘게되면 저항값이 올라가서 파워가 잘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배터리를 급속도로 방전시키게 됩니다. 영상의 이 부분을 보시면 휘어지는 배터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데모를 할 때 저렇게 충전 단자를 따로 배치한 겁니다. 폴리머계는 플렉서블 배터리를 구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용화를 위해서는 아직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접촉 계면이 우수하다고 하고요. 값싸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현 시점에서 치명적인 단점은 이온 전도도가 너무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온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어서 빨리 개선이 돼서 둘둘 말 수 있는 핸드폰을 사용하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겔 폴리머는 전고체로 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개발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이 과정을 건너뛸 수도 있겠습니다. 장점으로는 밀착성이 우수하고요. 이온 전도도 또한 양호한 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계적 강도가 약해서 이 부분을 좀 더 개선해야겠습니다. 폴리머 또한 잘 메모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LG화학의 상온 폴리머 전해질 개발에 성공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 후재로 작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글로벌 회사들은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볼까요? 도요타는 전고체 전지를 사용하는 차를 2022년에 시판한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파나소닉과 합작법인을 설립했는데 도요타 51%, 파나소닉 49%로 출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경공업대와 협력을 하면서 다양한 고체 전해질을 개발했고요. 일리카라는 회사로부터 효율이 높은 증착 기술을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도라는 일본 정부기관도 9천만 달러를 들여서 전고체 전지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도요타가 전고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교토대학은 이미 전고체 전지로 1000km 이상 시범 중에 성공했고요. 도요타는 양산까지는 아니지만 도쿄올림픽에 전고체 전지를 활용한 버스와 택시를 선보인다고 하네요. BMW는 스타트업인 솔리드파워와 협력관계를 맺었는데요. 솔리드파워는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와 전고체 전지의 다음 세대인 리튬황 전지의 특허 관련 독점 계약을 체결한 회사입니다. BMW 이외에도 한온시스템, 삼성, 그리고 현대차로부터 투자받은 이력이 있는 회사인데요.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BMW는 2026년까지 전고체를 탑재한 전기차를 생산하겠다고 발표해놓은 상황입니다. 폭스바겐은 미국 스탠포드 대학 내의 스타트업인 퀀텀스케이프에 투자를 했습니다. 퀀텀스케이프는 빌 게이츠와 함께 설립한 조인트 벤처이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고체 전지 관련 특허 200여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경영진은 2023년까지 테슬라 판매량을 제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성장 모멘텀을 이어서 2025년에는 전고체 전지 차량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GM은 올해 초에 2조 원 넘게 들여서 SUV와 트럭을 전기차로 만들기 위해 디트로이트 공장에 투자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비슷한 금액으로 LG화학과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세웠죠. 우리나라의 현대차 또한 고체 폴리머 기술을 보유한 아이오닉 머티리얼즈라는 회사에 투자를 진행하면서 2025년까지 전고체 전기차를 양산하려고 합니다. 닛산과 미쯔비시도 해당 회사에 투자를 한 이력이 있네요. 독일의 보쉬사도 폴리머계 전고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 CO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CO는 2014년 삼성 또한 지분 투자를 한 이력이 있는 회사네요. 일본의 히타치 조센 기업도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를 구현하면서 분말 압력화 장비를 개발했고요. 프랑스 볼로어 그룹의 블루솔루션스라는 회사도 리튬 메탈과 폴리머 전지를 구현한 이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회사들의 동향을 살펴봤는데요.
근래에 있는 전기차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빌 게이츠와 손잡은 폭스바겐 모델이 보이네요. 내년에 출시하는 제네시스는 운전거리가 500km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전고체 배터리를 쓰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일본은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 전기차를 선보인다고 하는데 시장 출시용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표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딜로이트가 생각하는 전기차 시장의 생산 대수입니다. 2018년 기준의 자료인데요. 도요타의 생산 카파가 생각보다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회사가 생겨날 것이라고 마진을 두었는데 중국계 회사들이 엄청난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네요. 자, 그럼 국내 3대 배터리 업체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LG화학은 2025년 전후로 해서 전고체 전지 샘플을 내놓겠다고 한 바 있고요. 현재 카이스트의 한 연구실과 액체 전해질과 동등한 수준의 이온 전도도를 지닌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공정 시간을 10시간 이내로 한다고 하네요. SK이노베이션은 대외적으로 공개한 바는 없지만 조만간 컨소시엄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LG화학은 전고체 전지의 다음 세대인 리튬황 전지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삼성 SDI는 리튬 메탈을 사용하는 전고체 전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온 바가 있습니다. 바로 덴드라이트라고 불리우는 크랙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사실 여러 연구기관에서 리튬 메탈을 대체할 물질을 연구 중이었지만 삼성 SDI가 이번에 처음으로 문제없는 대체제를 개발하였고 이를 네이처지에 발표하게 됩니다. 네이처지는 모든 연구자들의 꿈이죠. 대체제는 바로 은입자를 포함한 탄소 나노튜브인데요. 현재 원가가 비싸서 양산하기는 힘든 단계라고 합니다. 삼성은 인텔이 독점적으로 주도하던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어서 우여곡절 끝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 1위를 탈환했죠. 우리가 사실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에 초점이 가 있는 것이고 배터리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속하는데요. 메모리 반도체의 노하우를 이용해서 배터리 부문에서도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삼성전자 출신을 삼성 SDI에 대거 배치하는 중이고요. 막대한 연봉으로 고급 인력을 확충하는 중입니다. 그럼 삼성 SDI의 재무 항목 전망 컨센서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과 대비해서 보면 3년 후인 2022년에는 매출액이 60%, 영업이익과 EPS는 3배, 영업이익률은 2배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향후 3년간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년 후에도 현재의 PER인 46.59 수준을 유지한다면 주가는 80만원 정도로 현재 주가인 43만원의 2배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봉을 보면서 장기적 관점에서의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겠죠. 이전까지 계속해서 22평선을 지지하면서 상승해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 22평선까지 조정을 받았을 때 진입을 한다면 조금 더 싼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평선의 가격은 시간에 따라 변동이 있지만 현재 흐름으로만 보았을 땐 30에서 35만원 수준에서의 매수 관점이 적절해 보입니다. 향후 자동차 시장의 판도는 이런 그림으로 경쟁을 해도 재밌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율주행과 배터리의 강자인 테슬라, 자동차와 배터리의 강자인 도요타, 자동차는 다소 약하지만 자율주행과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까지 섭렵한 삼성의 3파전으로 자동차 시장이 흘러가는 날이 올까요? 본 영상은 2차전지의 다음 기술인 전고체를 다루는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에 보이시는 번호로 신청자의 성함을 문자 주시면 VIP 서비스 30일 이용권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식 전문가 실력검증 모바일의 페어십과 함께 성공 투자의 항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자들이 실력 없는 전문가들에게 당하지 않고 성공 투자할 수 있는 그날까지 페어십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